맑은. 왜 그래요? 누가 차에 몹쓸 짓을 해놨군요. 나쁜 새끼. 그럼 이 블랙박스로 우리 나쁜 새끼를 한번 잡아볼까요? 진작에 살했잖아요, 맑은. 그래서 블랙박스는 필수라니까요. 블랙박스 찾으시나요? 저렴한 건 10만원, 값 좀 나가는 건 7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담되는 가격이죠. 그러니 대강 고를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구입하실 땐 크게 4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 성능, 녹화 방식, 감시 구역,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와, 역시 기초. 기초가 중요하죠. 블랙박스 구입의 가장 기초는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본 성능에는 해상도와 프레임, 화소, 저장 용량 등이 있는데요. 해상도는 아무리 나빠도 640x480은 넘어야 쓸만하답니다. 최근에는 1280x960 HD급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최고 1920x1080 풀 HD를 지원하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죠. 물론 해상도가 높을수록 좀 비싸답니다. 하지만 앞차의 번호판이나 신호등의 색을 구분하고 싶다면 높은 해상도의 블랙박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단, 해상도가 높더라도 야간 화질이 나쁠 수 있으니까요. 야간 화질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소는 최소 30만 화소는 돼야 합니다. 뭐 요즘에는 200만까지 나오니 어지간하면 30만은 거뜬히 넘기죠.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당 프레임도 중요합니다. 초당 프레임이란 1초 동안 저장되는 화면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영상을 원한다면 초당 25에서 30프레임은 돼야 하죠. 최근 나온 제품의 경우 풀 HD급이 간혹 15프레임을 지원할 뿐 그 이하의 해상도에서는 대부분 30프레임을 지원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가형 중국산 블랙박스의 경우 프레임 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하는 기초 성능은 저장 용량입니다. 만일 주행 도중에 영상만 저장하고 싶다면 4GB 제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차 감시 기능까지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 8GB, 충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16GB는 돼야 하죠. 저장 방식은 내장 메모리 방식과 SD 메모리 혹은 마이크로 SD 메모리 같은 외장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외장 메모리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런, 맑은이 화가 날만 한데요. 하긴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테러당해도 저런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자신에게 맞는 녹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상시 녹화는 모든 블랙박스가 기본 탑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계속 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1분에서 5분 정도로 나뉘어져 저장되고
꽉 차게 되면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죠. 일부 저가형 모델에서는 이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녹화는 3축 G센서를 탑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나 급가속, 감속 지점의 영상을 따로 분리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상시만 지원하는 경우 일일이 찾아야 하지만 이벤트 녹화는 따로 폴더가 만들어져 보관되니까 사고 영상을 찾기가 더욱 쉽죠. 주차 감시 녹화는 말 그대로 주차 시에 필요한 기능인데요. 상시 전원 케이블로 차량의 상시 전원을 연결해 주차 시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녹화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장시간 주차하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시 전원 케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작이 감지될 때만 녹화되는 기능과 녹화 프레임 수가 변화되는 주차 녹화 방식이 지원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가 기능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수동 녹화가 있는데요.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직접 눌러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차량의 사고나 특정 상황을 직접 녹화할 수 있어 추후 그 파일을 찾기 쉽기 때문에 간혹 사용되죠. 하지만 꼭 필요한 녹화 방식은 아니므로 선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네요. 이걸 못 맞추겠지?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지? 블랙박스는 감시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 1채널, 2채널, 3채널, 그리고 4채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채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방을 촬영하는 제품이고요. 2채널은 전방과 후방을 촬영하는 제품입니다. 이 2채널은 블랙박스 한 대에서 앞뒤를 모두 촬영해 실내까지 촬영하는 제품이 있고, 아예 다른 단말기를 후방에 장착해 후방만 감시하는 경우도 있죠. 3채널은 전방과 측면을 촬영하는 제품인데요. 측면은 사이드미러 등의 카메라를 장착해 측후방을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4채널은 3채널에 후방까지 더하는 겁니다. 정말 4채널까지 하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겠죠? 다만 후방에 직접 부착하는 2채널 이상의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도 비싸고 전문 업체에 가서 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머니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화각도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는 관광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반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사물이 멀리 보이고 화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촬영 범위가 넓어 정황 파악에 유리하죠. 일반 렌즈는 이와 반대로 화질이 우수하고 표현력이 좋지만 촬영 범위가 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화각 문제는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디가? 부가 기능 설명해야지. 자, 블랙박스 구입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마지막 포인트. 바로 부가 기능입니다. 음성 녹음은 되는지, GPS 탑재는 돼 있는지, 뭐 이런 거죠.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 기능은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찾는 부가 기능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사용자들은 굳이 찾지 않는 부가 기능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 사고 시의 정황 파악이냐, 자신의 사생활 보호냐에 따라 음성 녹음 기능의 필요성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GPS가 있는데요. GPS를 탑재하면 차량의 속도, 위치 정보 등을 알려주니까 사고 정황 파악은 물론 운전 습관까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과속 여부나 과거의 동선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 반기지 않는 부가 기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화된 영상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보거나 블랙박스에 내장된 LCD로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편리하죠. 말군과 함께 알아본 블랙박스 구매 요령 어떠셨나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셨죠?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산 블랙박스인데 괜히 자기에게 맞지 않는 블랙박스로 후회하고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블랙박스에 대해 설명드린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제대로 된 자기에게 맞는 블랙박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똑똑한 사회를 만드니까요. 그쵸? 그럼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떡하죠?